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위한 기업금융 가이드 하윤동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업 대출의 신청 시기 그리고 금융기관과 담당자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하면 회사의 자금 상태를 잘 파악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두고 미리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모든 지인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해결 능력이 있는 긍정적인 금융기관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금융기관, 은행에서는 나의 회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고전의 병법서나 경영처세술, 저서를 보면 먼저 상대를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은행 시스템과 여신정책 성향, 중소기업 대출의 취급 절차, 우대 조건, 대출 취급의 제한 사유 등을 미리 파악한다면 위태롭기는커녕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금액을 취급하게 돼서 회사 운용에 전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통 은행은 거시적으로 연초에 대출 전체를 업종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장성이 있는 업종은 지원 쪽으로, 리스크가 있는 업종은 시급 제한으로 비율을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핫한 자율주행차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전기차 부분, 이런 부분은 우선 지원 업종으로서 대출 규모를 크게 하고, 건설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체적으로 취급 제한으로 많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무난한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만약에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출 신청 시 취급 사유를 보다 면밀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에서는 기업체를 규모별로 분류하고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체급별로 분류하며 적정하게 심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경기에서 권투경기라면은 체급별로 헤비급, 미들급, 라이트급으로 분류하듯이 업체를 나름대로 체급별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심사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업체를 구분합니다. 금융기관 전산관리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로 전산관리되며, 법인 업체는 법인 관리로 관리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도 회사가 여러 개 있어 사업자 번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면서 통합을 하고, 법인도 지사를 설치하면 사업자 번호가 여러 개 되니 마찬가지로 법인별로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인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여신이 관리되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별도로 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총자산 규모로 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참고로 총자산이라는 것은 기업체의 자산을 총합계한 대차대표의 총합계의 자산의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이 분류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것과 다르고 금융기관에서 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기업, 두 번째는 중기업, 세 번째는 비외감, 네 번째는 외감, 다섯 번째는 대기업으로 분류하는데, 소기업은 미기장 개인 사업체로서 대출이 2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 총자산이 5억 원 이하인 법인 업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기업은 총자산 20억 이하의 개인 사업자, 총자산 5억 초과 20억 이하의 법인을 보통 중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외감 업체는 총자산이 20억 초과 70억 미만, 그리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체인 경우에 비외감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외감 업체는 총자산 70억 이상, 매출이 600억 이하의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고, 대기업은 70억 이상, 매출액 600억 초과하는 외부 대상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류 기준을 참고로 해야 할 필요성이, 대표자의 관리 평점 기준이 소기업인 경우에는 약 70%를 차지하고, 중기업인 경우에 대표자의 평점이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비예감, 예감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평점이 25에서 30, 나머지는 재무평가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를 쉽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회사가 비예감업체 이하인 경우, 소기업이나 중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의 개인 신용도가 우리 회사의 신용도의 평가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감업체나 대기업의 경우에 대표자의 신용평가는 비중은 작고 재무평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비예감업체 이내의 소기업, 중기업이기 때문에 회사만 관리할 게 아니고 대표자의 신용관리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지 회사가 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금융권의 대출의 운영 여부, 대표자가 또 카드론의 이용 여부,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그리고 타 금융기관의 연체 발생 여부, 소송 진행 여부,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등 처분의 제한 여부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지 나의 회사에도 신용평가에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장님에게는 다소 생소한 부분이 될 수 있으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은행의 금융 지원은 더욱 필요하며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적용해가지고 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실무적인 시간으로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금융기관에 근무할 때 나 자신에게 채찍질 하는 말로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붙여놓고 있는 문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급히지차.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노자의 도덕경 12장에 나오는 일부 문구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에는 강하나 실제 행동은 약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거를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실제 작은 것의 실전에는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가까운 것, 큰 목표를 앞서 내 앞에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표가 원대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큰 목표를 다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다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좀 더 질문을 하고 싶은 거,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성실하게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